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출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주관임을 밝혀둡니다. 짝에서 3회 이상 출연한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5기 남자 1호 마초맨과 10기 남자 4호 국민영화 두산맨. 누가 솔직하냐 했을 때 저는 마초맨 남자 1호라고 봅니다. 누가 영리하냐 했을 때 저는 두산맨 국민형화라고 봅니다. 그는 사랑에서는 서툴지만 방송에서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얼핏 솔직해 보이지만 고도로 정교하게 설교된 최고의 방송 기술을 보여줍니다. 사랑에서 솔직한 것과 방송에서 솔직한 것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정하는 기준점은 사랑입니다. 방송이 아닌 사랑 앞에서 누가 가장 정직했고 솔직했는가. 남자 출연자 중에서 국민형화 두산맨이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손수 만든 조개 목걸이 프로포즈를 했던 모태솔로 특집 53기 남자 2호 포항공대 출신 삼성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야에서의 랭킹 넘버원이었고 얼마나 솔직했는가 순위는 11위로 해둡니다. 똑같이 머리 좋은 서울법대 출신 돌직구남이 사랑 앞에서 계산을 안 하는데 포항공대 출신 조개 목걸이 남자는 사랑 앞에서 우물쭈물 계산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5위는 56기 여자 2호입니다. 56기는 연상연하 특집이었습니다. 남자들의 타이틀송은 당시 유행하던 노래 누나는 내 여자니까. 33세 기업 교육 강사 여자 2호는 표창원 교수가 이상형입니다. 가장 호감 가는 직업이 경찰 공무원이고 수사 형사과 지능범죄팀에 있는 분이 끌린다고 그런 분이 있으면 무조건 쟁취하겠다고 자기소개 전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에서 남자 1호 직업이 밝혀집니다. 경찰대학 출신 수사관 여자 2호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7살 연하, 남자는 26세, 여자는 33세. 남자는 88년 서울 올림픽 때 태어났고 그때 여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7살 연상 여자 2호의 저돌적인 대시가 시작됩니다. 메시의 드리블 못지않은 현란한 대시에 녹놓고 본 시청자가 많았을 겁니다. 애정촌이라는 곳이니까 그나마 나이가 묻혔습니다. 누나가 아닌 여자 2호라고 부르니까 관계는 대등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꾸 숫자가 보입니다. 도전적이고 시원스러운 성격의 두 남녀에게 7살 나이 차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죠. 여자가 그때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짝이 되었을까요? 남녀 문제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니 애정촌 스토리는 변주가 되면서 재밌어진다고 봅니다. 사랑하는데 지금도 나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나이 차이가 사회적 시선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방송. 거기에서 여자 2호는 확실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4위는 24기 여자 2호입니다. 농어촌 특집에 나왔던 쌍둥이 언니입니다. 농어촌 특집은 농아기를 피해 겨울 전남 무안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7명의 농어촌 총각들 중에 도시 여자들을 사로잡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가수원 총각 남자 7호. 그는 도시 여자를 올킬한 간지 넘치는 남자라고 해서 7간지 남자로 불립니다. 그 별명을 여자 2호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자 2호. 2호가 붙여주는 소간지, 7간지 이렇게 하면서 붙여준 거예요. 저 사실 그 7간지라고 누가 그러면 저 아니라고 막 그러고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이 가가지고 7간지가 1위가 뜨고 뭐 농촌 특집 막 하면서 막 실시간이 다 떴다는 건 이 프로그램이 참 대단한 거였구나.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사실 거기 나갔다 왔다는 게. 농어촌 특집에서 만난 남자와 여자들,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여자들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특산물과 순박함과 정성으로 때로는 재력으로 무장한 농어촌 총각들을 도시 여자들이 좋아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았죠. 그러나 이내 남자 치료의 매력 앞에 여자들은 죄다 빠져들어갑니다. 남자나 여자나 인물 앞에 무장 해제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리고 7간지 역시 좀 시크하게 나갑니다. 이러니까 여자들이 애가 탑니다. 마을 속 숨바꼭질에서 자기를 찾아낸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는 랜덤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들은 죄다 7간지가 찾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7간지는 그냥 마지못해 찾는 신용입니다. 다른 남자들이 뛰며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데 이 남자는 내가 좋으면 내가 와라 식입니다. 저는 여자 2호 옆에서 촬영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 광경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상황 파악 모르고 여자 2호를 좋아하는 남자 2호는 여자 2호를 찾았다고 좋아하고 여자 2호는 속상해하며 제발 저리 가라고 빌고 있고
시골집 주인 아주머니는 작전상 도와준다고 나서지만 순박해서 금방 들통나고, 그렇게 그날 칠간지 전설이 시작됩니다. 순전히 여자 2호 공로였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오라 하는 칠간지 태도에 여자들은 붕괴합니다. 두 번째 도시락 선택은 여자들이 겨울물을 건너가는 장면. 칠간지 남자 7호와 도시락 식사와 데이트를 원하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밀당을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여자 2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자 2호님한테 미안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근데 여자 2호님 지금 와서 보면 좀 좋은 분이에요. 이쁘시고 매력적이신 분인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조심스러웠지 않았나, 너무 그런 생각도 들고. 쌍둥이 자매는 사실 예쁩니다. 적당히 튕겨도 됩니다. 그런데 그만 남자 7호의 페이스에 말리니 정신 못 차리고 밀어붙입니다. 말도 행동도 강력합니다. 강펀치와 잽 정신없이 퍼붓지만 남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이토록 절대 굽어지지 않는 직선형 솔직한 여자를 제작진은 가장 좋아했지만 정작 그녀는 남자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고 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준 그곳은 애정촌이었습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3위는 47기 여자 1호입니다. 짝 찾으러 독일에서 온 여자, 29세 클라리네티스트. 애정촌 그 후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만나보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47기는 경찰대학 친구 특집으로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격 좋은 남자 5명이 나왔죠. 경찰대학 동기들 절친이 애정촌에 왔으니 누군가는 혼자 도시락을 먹을 것이고 또 여자를 두고 경쟁도 하는 그림이 예상되며 기대가 컸었습니다. 포항 앞바다 절경 속 고급 펜션이 무대였습니다. 바닷가 해변에 펀치 기계를 놓고 누구 주먹이 센가를 시작으로 우리는 남자들 호수를 정했습니다. 남자 1호가 가장 셌고 남자 5호 주먹이 가장 약했습니다. 남자들도 저절로 경쟁했고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짝을 점찍기 바빴죠. 남자들은 육상선수 출신 여자 3호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애정촌 중반까지 여자 1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음대 출신 오스트리아, 독일 유학한 재원. 음악은 정말 위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쯤은 포기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 그녀를 나타내줍니다. 그녀는 자기소개에서 고운 드레스를 입고 단아한 클라리넷을 불었고 그 이후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선택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림이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3호에게 몰두하는 사이 그녀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드러난 것은 애정촌 후반입니다. 조용한 습격, 아니 공습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나섰더니 어제까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활짝 핀 나팔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꽃의 세계로 갑자기 인식이 확 열리며 꽃친구가 된 느낌. 꽃은 아름답구나. 꽃이 말을 하는구나. 꽃은 하룻밤 사이에도 피어날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여자 1호가 하룻밤 사이 피어난 나팔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1호는 남자 5호를 조용하게 좋아했습니다. 5호니까 가장 펀치 약한 남자군요. 그녀는 줄곧 남자 5호에게 호감을 표시해왔는데 그것이 요란하지 못해 느껴지지 않았나 봅니다. 남자 5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흘러내리던 조용한 눈물. 그녀의 마음이 태풍처럼 폭풍우처럼 시청자의 가슴을 칩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격조 높은 편지의 교감. 그것을 애정촌에서 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 꼭꼭 사랑을 담아두고 스스로 견디며 키워나가다 어느 순간 폭발하며 드러난 여자 1호의 사랑. 저는 그것을 나팔꽃 같은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녀가 솔직한지 알 수 없습니다. 꽃의 마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사랑. 그 사랑 앞에 떨리는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47기 여자 1호가 가장 솔직한 여자 출연자 3위였습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2위는 20기 여자 3호입니다. 20기 모태솔로 특집에서는 두 여자가 단연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 마음을 올킬한 27세 여자 1호, 그리고 또 한 명은 20기 자체를 올킬한 30세 여자 3호. 모태솔로니까 나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태솔로 30살 여자가 모태솔로 27살 여자보다는 일단 모쏠 내공이 더 셉니다. 그리고 여자 1호는 달려드는 남자들을 방어하는 수비수였지만 여자 3호는 강력한 남자 한 명을 쟁취하는 공격수입니다. 여자 3호가 찍은 남자는 3살 어린 남자 4호였습니다. 이 남자 장난 아니게 잘생겼습니다. 남자 4호는 여자 3호의 이상형에 딱 부합했습니다. 오직 남자 4호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엄청난 폭풍 모노드라마를 찍습니다. 입을 뒤집어쓰고 끙끙 앓는 모습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대박이었죠. 여자 사모는 못쏠로 남은 한이라도 풀듯이 일생일대의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사호도 남자들을 올킬한 여자 1호에게 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니 여자 사모는 애정촌에서 내님을 공격하랴 방어하랴 정신없습니다. 그 정성이 가득하여 마침내 둘은 짝이 됩니다. 모태솔로에서 짝이 된 두 사람이 애정촌 밖에서 이어가는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위태위태합니다. 아마도 그 경험, 그 기회는 그들 인생을 한 뼘 더 성숙시켰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다양한 인간군상이 사랑을 하고 짝을 찾아가는 애정촌에서 누구는 환상을 보았고 누구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여자 사모가 본 것은 환상일까요? 진실일까요? 언젠가 그녀를 만나 한 번쯤 물어보고 싶네요.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여자 출연자 1위는 8기 여자 2호입니다. 이 여자는 가장 솔직했고 가장 현명했고 가장 극적이기도 했습니다. 짝에 여자 2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짝이 진짜냐 아니냐 말도 많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짝을 놓고 스펙이니 조건이니 설정이니 상술이니 비방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그저 결혼할 좋은 짝을 진정성 있게 찾아준다는 설정에 충실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당시에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 여자 아이유가 부족한 것은 나이뿐이었습니다. 24세 대학 졸업반, 짝이 주장하는 결혼 상대자를 찾는다는 동기에는 부족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8기가 8대8 젊은 청춘들의 조합으로 가는 바람에 나이가 묻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부족하여 부랴부랴 넣은 남자 5호가 그녀 인생의 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 2호는 13세 많은 남자 5호와 결국 결혼합니다. 이 커플의 운명을 복귀하자면 희한하게 운명적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남자 5호는 8기에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꼬시는 그림을 재미를 하나의 컨셉을 넣고 여기 머리 좋다,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지금 한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8대8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모자른 거야. 급하게 꼈어요? 되는 거야. 스케줄이. 그럼 예를 들어 나이 그걸 떠나서 이제 스케줄 맞는 사람이 일단 저였구나. 맞는데 아. 이제 알았네. 10년 만에 오해였습니다. 오해하네. 오히려 실망이네. 그녀의 솔직한 매력이 처음으로 터진 것은 수영장 선택 때였습니다. 수영장에서 펼쳐진 도시락 선택은 애정촌 3일째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선택도 없었으니 다들 초조해하면서 온갖 상상을 하는 것을 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보에 가두듯이 출연자들의 감정을 차곡차곡 저장해두고 일시에 터뜨리려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왔고 수영장 앞에 영문 모르고 그들이 섰습니다. 이 남자와 도시락 식사를 하고 싶은 여자는 물을 건너가 주세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다는 표시로 물을 건너가는 설정은 당시 파격이었습니다. 촬영 떠나기 전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정촌 초창기만 해도 우리는 그 어떠한 촬영 논의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제작팀은 출연자 연락처만 들고 떠납니다. 내일 일은 오늘 그 현장에서 고민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도시락 선택 방법도 수영장 따위는 생각도 안 하다가 출연자들 마음을 읽고 분명 한 명쯤은 저 수영장에 몸을 던질 여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영장에 몸을 던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2호입니다. 그때 여자 2호가 당긴 방아쇠는 짝의 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1호에게 다른 여자들 4명이 우르르 몰려가고 위자왕의 전설이 만들어지면서 수영장 선택은 정점을 찍습니다. 엄마 수영하는 거 봤어? 자유하는 거 봤어. 아 자유하는 거 봤어? 자유형을 왜 했는지 알아? 알아. 왜? 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알고 있구나. 아, 다 아는구나. 아, 모르는 줄 알았어.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영해서 가라는 거겠지 하면서 그러면 개형으로 갈까 자유형으로 갈까 하다가 걸어서 갔으면 좀 더 예뻤을 텐데 왜 막 물미역까지 다 젖어가지고 그때 바지도 제가 빌려준 바지를 입고 물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딴 그 남자한테. 선택할 때 제가 다 짧은 반바지랑 딴 원피스밖에 남자한테. 없어가지고 수영장 선택 후 애정촌의 공식 커플이 된 여자 2호와 남자 7호. 그러나 남자 7호가 배신을 합니다.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짝에서 남자 7호의 최대 공로는 배신이었습니다.
당시 24세 졸업반 여대생에게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 농익지 않았습니까? 제작진 감탄하고 시청자 열광합니다. 잘생긴 치과의사 남자 치료가 떠나간 자리, 순수한 자동차 정비사 남자와 13세 연상 말 잘하는 사업가 남자가 여자 2호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최종 선택에서 여자는 엄청난 고뇌를 합니다. 엄청나게 웁니다. 30분 정도 스태프와 출연자를 벌세워놓고 선택을 못합니다. 진짜 미안했잖아요. 한 30분 서서 울었는데 저 진짜 멀쩡해가지고 30분 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생각해서 30분 더 울면서. 저 더 미안했던 게 우리 출연자 친구들한테도 미안한 거지. 그거 보면 아직도 화끈거려요. 그냥 빨리. 근데 그때 뭐가 이렇게 어려웠는지. 여자 2호는 솔직했고 멘트도 좋았고 임팩트도 상당했습니다. 야구로 치면 역전 말홈런 치고 결승 타점에 결정적인 호수비를 한 선수에 해당됩니다. 짝에서 공로상을 준다면 그녀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정초 런칭일이 다가옵니다. 짝에서 가장 솔직했던 출연자 탑10을 하는 이유를 짐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애정촌에서 그들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보다는 주변에서 밀어주고 추천해 주어야 이런 분들은 움직입니다.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촌장 엔터테인먼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